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라남도가 핵심 사업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천억여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블루 이코노미 사업에 전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사업은 청색 경제라고도 하며 작게는 해양 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의 새천년 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앞세웠고 전남의 높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와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와 농수산, 스마트시티 등 6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전라남도가 확보한 국비 예산은 1조 6,898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7.5% 증가한 4,613억 원을 더 확보한 것. 전남은 확보한 예산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6대 프로젝트별로 사업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사업과 저압 직류 핵심 기기 인증 지원 기반 구축, 지능형 저압 직류 핵심 기술 개발 등 23개 사업에 89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융복합 밸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분야에는 한국정원문화원과 국립현대미술관 진도분관,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을 비롯해 흑산공항 건설과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등 33개 사업에 1조 1,733억 원을 들여 남해안권 관광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국립심노혈관센터와 화순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센터 설립,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플랫폼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등 18개 사업에 570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래 운송기계 분야는 이모빌리티 특화지식 산업센터 건립 등 25개 사업에 829억 원을 지원해 그린 에너지 기반 미래 운송기기 산업을 차질 없이 육성할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에는 어촌 뉴딜과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수출 전략형 김가공산업 육성,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등 21개 사업 2,519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인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을 통해 새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출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무한한 잠재력과 정체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 수업을 강화하고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고 원격 수업이 도입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은 소규모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지역 교사들이 개발한 전남교실온닷컴이 다른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되며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등교 수업이 미뤄지면서 학생을 위한 친환경 급식 재료를 가정까지 보내주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국가 우수 사례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우려했던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은 큰 차질 없이 이루어졌고 신속하고 촘촘한 방역 체계를 가동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청정 전남을 유지해 전국의 최장기간 등교 수업을 가능하게 한 도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2021년을 맞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통해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함께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수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를 살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준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남교육은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아이들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세우는 일부터 챙기겠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학교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올해도 더 큰 힘 모아가겠습니다. 느리지만 천리를 가는 소의 걸음처럼 변화와 혁신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겠다는 전남교육청.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통해 전남교육 발전에 초석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이어서 순천시의 새해 시정 계획 살펴봅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실물 경제를 회복하는 데 보다 집중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월 3일 기준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06명. 전남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한 이후 지역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시행되면서 낮술 금지 행정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식당에서 술을 팔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허석 시장은 올 한 해 실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실물 경제 회복에 두고 시민이 행복한 경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 웰리스 관광 등 자연 친화형 힐링 여행으로 순천형 뉴노멀 관광 지도를 선보이겠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순천형 생태 경제라는 밑그림 위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1,000억 원가량의 순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복지 예산이 지역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정책이 지역 화폐와 결합해 복지가 지역 경제 발전 동력으로 선순환되는 복지형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모세 혈관인 소상공인, 골목 상권,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첨단 산업단지, 연양들 신산업 육성을 통해 1만 5천 개의 순천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30만 명 달성을 위한 지원 사업과 AR, VR을 접목한 순천 디지털 파크를 조성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호남권 인구 3대 도시로 자리 잡은 순천시. 신축년 새해에는 지역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기로 발표하면서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어서 광양시의 올해 시정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포부와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이어서 광양시의 올해 시정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포부와 구상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일상. 가계 소비는 물론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등 기존의 경제 질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광양시는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일상과 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34개 기업과 1조 3,700여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올해는 그런 성장 기반을 발판 삼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자동화 기능을 갖춘 광양항 조성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와 2차 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광양 양극재 공장의 생산 용량을 연간 3만 톤에서 6만 톤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명당 3.3단에는 친환경 2차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실증 센터를 구축하여 리튬 2차전지 양극재 생산의 최적지로 양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특화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관광 슬로건을 선포한 광양시는 올해를 최고의 비대면 관광지로 도약할 기회로도 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바뀐 여행 트렌드에 따라 치유, 힐링 관광 등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백계산 동백정원과 동백특화림을 조성하고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산림복지문화단지를 구축하여 백운산 일대를 치유와 힐링의 웰니스 관광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양 해비치료를 중심으로 한 달빛 해변 조성 사업과 배알도 관광형 섬 정원 등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을 채워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광양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갈 구상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이환위리를 올해 시정 추진 자세로 꼽은 광양시. 불확실한 일상이 반복되는 코로나 시대에 맞춘 정책 추진으로 2021년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대표 해양관광지 여수시도 신축년 새해 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돼 있던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관광정책의 변화에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여수시. 한 해 평균 1,500만 명이 찾는 도시였지만 관광객을 비롯한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는 지난 2019년보다 17.4% 감소했습니다. 호텔과 펜션, 놀이시설과 관광지 등 관련 업종들의 매출 타격도 적지 않았던 상황. 여수시는 올해 세계인이 찾는 국제도시를 만드는데 보다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 개최가 있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박람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여수 개최로 확정된 2021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COP28 유치 공감대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공공일자리 13,000여 개를 만듭니다.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수형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화약고라는 오명을 쓴 여수 국가산단은 대개조 사업에 착수해 보다 안전한 산단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 국가산단 파이프라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완충 저류시설, 유해물질 이동 측정 장치 구입, 악취 관리 무인 포집기 설치로 산단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전남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대변화 속에서도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목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목포시의 요청으로 전라남도가 특정 감사를 벌였는데요. 행정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를 놓고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BTO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시의회의 의결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의회 사전 의결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니 속히 중단하고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자 목포시는 전라남도에 특정감사를 요청했고 전라남도는 최근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대부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모두 9개. 우선 민자유치 사업에 목포시의 자체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별도의 타당성 용역 결과가 없다는 점도 앞선 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도 근거가 있어 특혜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소각으로 추진되는 사업 방식과 규모도 위법성을 찾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여전히 입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맺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 입지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른 건 특별히 위법사항이었고 지금 의회 의결 안 발표하고 입지 선정이 공고가 되신 거 그쪽에 공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둘러싸고 잡음일고 있는 목포.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연대는 전라남도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영암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읍을 중심으로 사업비 168억 원을 투입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영암읍에 있는 매일시장입니다. 한때 지역 대형 상권으로 많은 사람이 찾았지만 점점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암읍은 과거 10,000명이 넘게 살았던 인구가 최근 8천여 명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주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지에 큰 슈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마트가. 농협마트라든가 대형마트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매일시장에 지금 손님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침 6시부터 한 7시까지 1시간 동안은 아주 바빴고. 영암군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고 마을 벽화와 보행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지역 주민의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영암 5일 시장과 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 상점과 판매장도 들어섭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표적 사업으로 구 농가능 건물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할 어울림 복합센터 조성,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철거하고 아이들과 동아리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싹 돌봄센터 건립. 이 밖에도 도시가스 공급과 임대 아파트 건립, 전선 지정화와 달맞이 공원 조성 등 사업이 진행됩니다. 영암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전담 치료하는 곳입니다. 현재 지정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광양 지역에 위치해 있고 101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을 마친 후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병원은 일당 병상 단가 이상을 보상하며 요양 환자는 병상 단가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